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도 이거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이다. 네,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대로 대세 상승을 한다? 제가 요즘 유행으로 물고 있는데 그럴 일은 택도 없다. 택도 네, 없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네. 오늘은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알파고의 이제 리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요즘 부동산이 네. 혼란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네, 매매지수 통계상 하락폭이 좀 축소되는 것 같다가 네, 지난주에 보니까 다시 하락폭이 늘었다 네, 하면서 또 어떤 지역은 실거래가가 좀 반등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떨어지는 거 맞냐 네. 궁금해하시는데 요즘 네. 시장 상황 어떤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헷갈리냐면은 가격이 하나가 아니라서 그래요. 가격이 하나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은 가격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얼마. 네, 네, 뭐 종합주가지수 얼마 이게 딱 그쵸, 하나인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음. 부동산은 일단 통계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통계랑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통계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거래가가 있어요. 그쵸. 실거래가.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 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주인들이 내놓는 이 가격. 벌써 복잡하네요. 벌써 복잡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씩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통계로 봤을 때, 그럴 때는 여전히 하락 중이다. 자, 요게 지금 이제 서울, 경기도, 인천만 지금 데이터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매매고, 요게 이제 전세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하락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쵸. 밑으로 어쨌든 네. 밑에 있네요. 네, 파란색이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오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제일 적게 떨어진 데가 서초구인데 서초구를 눌러보면 네. 서초구도 어때요? 아주 미세하게나마 지금 하락이죠. 그쵸.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플라워 차트에서 봐도 매매 전세가 함께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요게 이제 지금 한국 부동산은 통계 데이터 기준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KB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보시면 이걸로 봐도 어때요? 여전히 다 하락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하락이 많이 줄었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일 적게 떨어진 데가 이제 용산구인데, 용산구를 보시면 용산구는 어때요? 매매가 하락폭이 많이 감소했다가 매매가 하락폭이 최근에 또 커졌죠. 그러네요. 4월 10일에. 네. 예, 가장 최신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전세는 하락폭이 많이 좀 줄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 통계 데이터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통계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 샘플 데이터를 뽑아서 상당수 많은 아파트들 단지가 표본으로 들어가서 통계 기법을 통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믿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하락 중이다. 하락 중이다. 자,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거래량이 작지만 실거래가 또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실거래가. 그렇죠. 자, 근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네, 요거를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서울로 들어가서 네. 서울에 분석을 이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들어가면 실거래가 추이가 보이거든요. 네. 자, 이제 보시면 이걸 좀 제가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실거래가 캔들 차트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주식 차트처럼 이렇게 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떨어졌다고 좀 올랐죠.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요걸 조금 가까이 볼게요.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12월 달. 1월 달에 저점 찍고 지금 2, 3월 달 지금 반등 나왔죠. 그래서 실거래가로 봤을 때 확실하게 지금 뭔가 조금 반등이 좀 나왔다. 네. 자, 그런데 여기 호가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즉 팔려고 내놓은 가격 데이터. 네. 자, 이거를 보면은 진짜 오른 지역들이 많아요. 호가는 실거래가는 약간 반등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집주인들 마음이 어때요? 요즘 조금 올려서 그렇죠. 야, 이것도 다시 올라간다 하고 음. 내놓은 매물 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좀 느낌이 약간 그런 아니, 것 그리고 같아요. 실제로 오른 것도 맞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최저가 기준으로 제가 필터를 좀 걸게요. 네. 필터를 일단 세대수가 너무 작은 건 좀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짜리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들의 아파트 단지 레벨로 들어갔을 때 네. 여기에서 지금 증감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가 지금 영동대교가 있는 요 남단이죠. 네. 자 여기를 보니까 어때요? 3위 아파트 현대 6, 7차 올랐죠. 올랐습니다. 근데 떨어진 데 있어 없어요? 떨어진 데도 있는데. 있죠. 네. 와 트리마즈는 무슨 일입니까? 트리마즈 지금 39% 하락했는데. 뭐 잘못 올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롯데 캐슬도 지금 9% 떨어졌잖아요. 네네. 지난 3개월 지금 1개월 증감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실 쪽으로. 여기는 갑자기 빨간색이 막 많이 잠실 쪽 가니까 지금 뭐 아시아 선수촌, 미성, 장미, 리센츠 이런 데 지금 다 올랐잖아요. 네. 이거를 1개월이 아니라 이거를 3개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최근 분위기가 한 올해 1월 달부터 조금 바뀌었으니까 최근 3개월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3개월 호가. 네. 3개월 호가. 자, 1등이 누굽니까? 잠실주공 5단지. 네, 몇 프로 올랐죠? 17.5%. 그렇죠. 레이크 팰리스도 14.7%. 지금 다 빨간색이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다시 또 올라간다. 야, 이거 통계랑 안 맞아. 네. 안 맞아. 통계는 떨어진다는데 내가 그렇죠. 가보면은 막, 올라가 있어. 그렇죠. 자, 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부른 호가예요. 그쵸. 이게 실거래.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네. 내가 야,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매물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집주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다 실거래가도 일부 좀 올라가고 하니까 야, 이거 다시 상승장 왔다. 빨리 지금 내 집 마련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네. 가격이 여러 개예요. 한 개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럼 정말로 좀 혼란스럽게 통계상에선 떨어지고 있고 네. 실거래가는 단지에 따라 약간 반등이 나왔고 네. 호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요게 팩트 맞습니다. 그게 팩트죠. 네. 대표님 고점 대비 하락폭이 심했던 네. 강동구, 고덕동, 지금 보여주신 송파구, 잠실동, 네. 또 경기 남부의 광교, 동탄, 네. 수원 이런 곳은 네. 실거래가 대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좀 다시 실거래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네. 좀 기다려보면 더 좀 하락이 나올까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한 3에서 길면 6개월 정도. 네, 3에서 6개월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제 지금의 왜 이런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불러오게 된 가장 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둔촌주공 기억나시죠? 둔촌주공. 네, 둔촌주공이 이제 작년 분위기 한참 안 좋을 때 12월 달에 네. 2순위까지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6대 1이 안 나왔어요. 어. 근데 둔촌주공이 10%가 넘는 고금리로 3개월 단기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그게 돈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네. 이 3개월짜리 대출이니까 3개월 뒤에 갚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 만기가 언제였냐면 1월 19일이었어요. 그리고 둔촌주공 계약일이 끝나는 게 아마 1월 16일인가 아마 그래서 대출 갚는 날짜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자, 만약에 이거 제대로 분양이 안 됐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못 갚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뭔가 파산이나 뭐 기부 그렇죠. 별의 큰 일이 났겠네요. 그리고 작년에 분위기가 한참 안 좋을 때는 강원랜드 맞습니다. 사태, 네. PF 문제, 네. 이제 굉장히 불안불안한 이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둔촌주공마저 제대로 청약 계약이 안 돼가지고 그 3개월 단기 대출을 못 갚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제 끝났나 보다 부동산.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1월 3일 날 둔촌주공 계약 첫날 아마 오전에 한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대책을 꺼내야 된 거죠. 그래서 원래 대출을 해주지 않던 30평형 때도 중도금 대출을 해주겠다. 특별 보금자리론 다양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을 좀 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꺼냄으로써 둔촌주공이 잘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는 다시 뭔가 분위기가 지금 좀 좋아진다. 거기에 또 이제 불안불안했던 주식시장 상황도 올해 뭐 한 2, 3, 4월에 살짝 또 분위기가 생각보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도 이거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착각이다. 예,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대로 대세 상승을 한다? 제가 요즘 유행으로 물고 있는데 그럴 일은 택도 없다. 택도 네, 없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네. 데이터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대표님 지난번 인터뷰에서 네. GDP 대비 집값, 네. PIR, 네. 전세가율, 거래량 등을 말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네. 부동산 상승, 네. 택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부동산 바닥신호 지금 어디쯤 왔을까요? 네. 자, 이거는 명확한 데이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21년 10월 고점에서 이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제가 전망했었고 30에서 50%는 떨어져야 된다 이번에 그런 전망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무지먹지 않은 전망을 제가 데이터로 그냥 제 뇌피셜로 한 게 아니라 네. 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지를 제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거는 뭐냐면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이렇게 파란색인 통화량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돈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살고 싶은 아파트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비슷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이 빨간색인 아파트 시가총액이 통화량보다 밑에 있을 때, 즉 저평가될 때도 있고 또 고평가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이라는 건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못 사요. 근데 언제 대중들이 미치느냐? 집값이 계속 올라갈 때. 그때는 완전히 이제 패닉이 빠지는 거죠. 그죠.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 무슨 집값이야 인구 줄어든데 집 사면 안 돼. 맞아요. 얼마 전에 그랬죠. 그렇죠. 몇 년 전만. 이런 분위기가 퍼져 있을 때는 또 통화량보다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진폭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초저금리 이로 인한 자산시장 버블 때문에 미친 듯이 올랐는데 거기에 지난 정부가 임대차 3법까지 통과를 시키면서 전세가가 급등을 했고 이게 또다시 매매가를 또 밀어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서 통화량 대비해서 거의 147%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봐도 네. 선 통화량 검은색 선보다 높았던 적은 조금인데 네. 이번에는 되게 높아요. 차이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30에서 50%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전망을 했던 거고 근데 얘가 147까지 갔다 지금 130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 109입니다. 그럼 뭐 20일인가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코로나 버블까지 포함한 평균이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 이 전체의 평균이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자, 그럼 몇 퍼센트 떨어져야 되냐면요. 16%. 평균 109%까지 떨어지려면 16% 떨어져야 돼요. 16%. 자, 근데 얘가 이때 2014, 15년처럼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 통화는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한 90, 한 6, 7% 정도 됐는데 만약에 통화량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은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요. 네. 2014, 15년에도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 여기는 이제 너무 과도하니까 이거는 90%까지 떨어지는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고 만약에 90%한 중후반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몇 퍼센트 떨어지면 26% 떨어져야 돼요. 그럼 지금 가격에서 16에서 26%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통화량 데이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 시가총액이 어디가 높죠? 서울이 아무래도 서울이랑 경기도. 그렇죠. 비싼 동네. 네. 그래서 비싼 동네 아파트 가격은 지금 이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통화량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 보면 또 그런 거 같고 그렇죠. 저거 보면 다르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GDP 대비해서 아파트 버블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어디에서 제가 착안을 했냐? 버핏 지수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그 버핏인가요? 네. 자, 워렌 버핏께서 그 나라의 GDP와 그 나라의 주식의 시가총액을 비교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제 총량 대비해서 주식시장 얼마나 고평가지 저평가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았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GDP랑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아주 정확하더라는 거죠. 주식
처럼 아파트도 잘 맞더라. 잘 맞더라. 자, 보세요. 요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 요 이제 파란색 선이 GDP고요. 네. 요 주황색 선이 아파트 시가총액입니다. 자, 그리고 요 뒤에 막대 그래프가 비율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GDP 대비해서 고평가인 거고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GDP 대비해서 저평가인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보니까 22년 가장 최신가가 22년 9월인데 이때 네. 대비하면 23에서 35% 떨어져야 됩니다. 네. 평균이나 요 저점까지 떨어지려면. 근데 최근 기준으로 따지면 20에서 30%예요.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네. 얼마 줄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도 네. 지금은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었다는 거죠. 네. 아까 데이터도 그렇고 뭐 네. 한 20% 정도 그렇죠. 적어도.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일은 원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뜨거웠던 이런 버블이 쌓였던 시기 있죠. 네.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시기에는 버블이 한 방에 꺼지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중독인데 네. 인생에서 사실 짜릿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울한 일이 많죠. 근데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을 해. 지금 너무 야, 이거는 뭐 그냥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그냥 엄청나게 뿜어주는 환상. 야, 쉽게 부자 될 수 있다.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렇죠.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렇죠. 지금 직장을 다닐 길에 투자 막 해야 맞아요. 무슨 그랬죠. 직장이냐, 회사를 다니냐. 음. 네. 근데 너무나도 짜릿하잖아요. 네. 근데 이 버블이 꺼진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 뜨거웠던 기억이 아직 뇌리에 강력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거예요. 큰 상승장, 폭등장 뒤에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락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진짜 하락이 오지 않았다고. 진짜 하락 오지 않았죠. 지금은 대세 하락하는 중간에 작년에 너무나도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 지금 살짝 나오고 있는 거고 부동산 시장의 찐하락은 남아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냥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제가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네, 자,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들의 순자산 대비해서 순자산. 우리의 순자산에는 뭐가 있죠? 뭐, 예금도 있을 그쵸. 거고요. 예금, 채권, 주식, 아파트, 토지, 건물, 네. 뭐 많이 있겠죠? 그렇죠. 뭐 금시계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자, 이런 원자재도 있을 거고 얘기하셨던 네.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가끔 뭐 전문가분들은 뭐 50% 이하가 좋다고는 하는데 아니,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니 50%가 아니라 훨씬 더 작아야죠. 더 나가야 되나요? 훨씬 더 작아죠. 야, 저는 순자산, 지금 왜냐면 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에서 나는 제일 비싼 게 네. 아파트야라고 하지만 네. 아주 넓게 보면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다 포함하면은 아파트 시장은 아주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그거는 또 이제 우리 보통 분들의 입장이고 네. 부자분들은 또 그렇죠. 다르다. 왜냐하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실 그렇죠. 오피스텔도 있고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부동산만 하더라도. 네. 근데 거기에 예금도 있지, 주식도 있지, 채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가 맞냐면 한 16, 17%가 정도 맞아요. 생각보다 정말 낮군요. 낮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지금 코로나 버블 때 얼마까지 갔었냐면 21년도에 네. 25% 정도까지 갔습니다. 25%.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순자산에서 25%만 아파트예요.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뭐 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75%라는 거죠. 네. 그럼 평균보다 좀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거를 봤어도 28에서 35% 떨어져야 되는 지금 좀 꽤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봐도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야, 그럼 지금 한 3개 봤는데 네. 공통적으로 최소 15%고 네. 뭐 많으면 30%. 맞아요. 한 20% 정도 평균 나오고 있는 그럼요. 거죠. 계속 공통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인데 이걸 겹쳐서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의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서울의 집값이 몇 배 거래가 되는지. 자,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몇 배냐면요. 23.8입니다. 내린 게 이 정도인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서울에 집 사는 거예요. 자, 근데 24년 동안 한 푼도 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 몇 프로 정도, 아니, 1,000만 원 너무 세니까 제가 비율을 하려고 한 건데 네. 일단 5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무난하게 받아들여. 실수령 500만 원 그래 그 정도 맞벌이 하시는 분들 그렇죠. 되죠. 자, 그럼 이 정도에서 생활비로 얼마나 쓸까요? 글쎄요, 생활비 뭐 이것저것 하면 그것도 뭐 300~400원 쓰지 그쵸. 않을까요? 뭐 학원비도 다 좀 쓰고. 작게 써서 300 쓴다고 하고 네. 200 남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자, 그럼 200이 남는데 자, 이 200 중에서 내가 주택을 위해서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몇 프로 정도 나머지 200 중에서 한 얼마 정도 쓸 수 있을까요? 100만 원 쓸까요? 100만 원? 한 150만 원 많이 쓰면 150만 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돈 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네. 자, 진짜 많이 써도요. 150, 200이에요. 500 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150, 200이면은 30에서 40%입니다. 내 전체 소득에서 30에서 40%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한 푼도 안 쓰고 24년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얘보다 몇 배가 돼야 돼요? 한 55년에서 60년은 내가 원리금 상환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소득 전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럼 55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직장생활을 25부터 한다라고 보고 자, 25에서 55년 더하면 얼마예요? 그럼 뭐 80. 80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의 서울의 집값은요. 내가 25부터 경제생활 해서 내가 쓸 거 쓰면서 내 소득의 30에서 40%를 주택 원리금 상환에 가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이 80살 먹을 때까지 갚아야 돼요. 야, 이건 너무긴 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말이 안 되는 되죠. 것 같다. 자, 보시는 것처럼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어때요? 되게 역사상 가장 내려갔지만 역사상 가장 높아요. 자, 이게 거의 27배까지 갔습니다. 27배까지 갔다 떨어진 게 이 정도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싸 보이죠?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몇 년이다? 16년이다. 16년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면 조금 더 쓰는 거 감안하면은 뭐 두 배가 32년이니까 한 40년 정도? 그러면 25에서 40년 65살이잖아요. 네. 그럼 그래 65세까지 내가 그래 갚는다 쳐. 보통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죠. 이제 사서 그냥 평생 은퇴할까지 갖고 맞아요. 집한 채 남기는. 그렇죠. 자, 이 정도면 그래도 인정할 만하다. 맞죠? 네. 자, 그러면 16배까지 떨어지려면 서울 집값이 지금보다 25% 떨어져야 됩니다. 25%. 이거를 소득 증가를 감안해도 소득 증가를 앞으로 감안하시는 소득 증가를 감안해도 소득 증가 감안을 안 하면은 너무 커져서 너무 이제 멘붕에 빠지실까봐 제가 이제 조금 소득 증가분까지 감안해서 제가 그렇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1년에 요만큼씩 올라갔더라. 그렇죠. 감안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까지 꼭 떨어진다는 부분. 맞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자, 2013년, 14년 다 뭐라 하세요? 집사면 망한다. 끝났다. 예? 지금 일본처럼 된다. 사실은 그때가 14년 말 14년이 바닥이었는데. 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도 어때요? 한 12배 정도 됐어요. 자, 이런 시기가 2000년대 초반에도 있고 2014년에도 있었는데 아니 앞으로 없으리라는 장담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렇죠. 과거에도 있어 왔으면.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은 물가도 너무 비싸가지고 뭐 전기료니 가스료니 뭐 식대니 안 올라가는 게 없어서 내 호주머니 사정이 더 힘든데. 네. 자, 그러면 만약에 10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과거 저점 비슷하게. 네. 그러면 현재 서울의 아파트는 몇 퍼센트 떨어져야 되냐면요. 지금 가격에서도 40% 떨어져야 됩니다. 와, 지금 가격에서 40%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과거처럼 그렇죠. 된다면.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한 이 매매 가격을 보면 작아도 25%에서 많게는 40%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시절에 그 엄청났던 가격 있죠. 네. 이거를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거품이 껴도 너무 많이 꼈던 완전 비정상적인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품이 빠지는 대세 과정 중에 지금 중간에 있다고요. 네. 잠깐 일단은 우리가 네.
고점이 이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고 거기서 30%나 빠져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몇 년 전에 네. 예측을 하셨던 게 그렇죠. 야 이거는 네. 데이터를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1년 10월 달에 명확하게 얘기했잖아. 10년에 지금 한 번 올까 말까 매도기 왔다. 빨리 팔아라. 네. 이렇게 명확하게 전망을 인간이 아니라 데이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23년 말이나 늦어도 24년 중순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1,000만 원만 있어도, 돈이 아예 없어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